대학교들 사이에서 저희 학교가 되게 평판이 높아요. 나 원래 일반 공립에 다녔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나를 이제 따시킨 거야.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무료로 과외도 해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 분씩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주연이라고 하고요. 2006년생, 재작년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베로니카고요. 만으로 18살, 그리고 9학년부터 세인조셉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민정이고 나이는 2007년생 11학년이고 작년부터 세인트조셉 다니고 있어요. 다들 유학을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생활 방식도 배우고 영어로 뭔가 과목들을 배우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경험 같아서 그 유학이란 걸 선택하게 됐고, 이제 한국의 학업 분위기랑 이제 학업 문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단 부모님 제안으로 지금 세인조셉을 다니려고 선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저는 국제고를 처음에 다녔어요. 근데 거기 학교 분위기도 안 맞고 학업적으로도 좀 안 좋아서 아버지 권유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 지인 통해서 좋은 학교라고 추천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견학을 여기로 와서 그때 이제 새 빌딩이 지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제일 큰 지금 캐나다에 카톨릭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보다 지금 세인조셉이 특화된 장점이나 단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학교 특성상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되게 유학생을 도와주려고도 하고 학업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번역기나 뭐 그 외 기타 등등을 많이 사용하게끔 해주세요. 아직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교라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화장실 엄청 깨끗해요. 엄청 네, 엄청.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요. 이거는 12학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대학교들 사이에서 저희 학교가 되게 평판이 높아요. 거의 300개 학교 중에서 50위 정도 드는 아주 평판 좋은 학교예요. 세인조셉이 여학교잖아요. 그래서 여학교여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자들과 이성 간의 루머들이 없다? 아, 트러블 같은 게 없지. 그리고 그것도 좋고 아무래도 학업적인 면에서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트러블 같은 걸 덜 신경 쓸 수 있어서 좀, 그리고 이제 여학교니까 발표나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엄청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 여자 네, 네. 애들이라서.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에 중국이랑 한국 그리고 필리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 가이던스 분이 오셔서 아이들 코치도 해주고 이제 네.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하세요. 좀 제한적이죠. 다른 학교들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돌아가는 수업들도 많고 그만큼 수업들도 다양한데 만약에 듣고 싶은 수업들이 있다면 서머로 들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학교가 작아서 과목이 열리는 게 다른 학교들에 비해 적다. 네. 왜냐면 러닝이 안 되니까 수업이 이제 그리고 여기가 여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치마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크나큰 단점이죠. 특히 여름에는 긴 바지밖에 없으니까 물론 약간 바지가 있기는 한데 애초에 너무 안 예쁘고 입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 근데 여름에 긴 바지를 입어야 하니까 이제 덥죠. 또 교복에 대한 규정도 되게 까다로워요. 예를 들자면 무조건 검정색 신발만 신어야 되고 사복을 걸쳐 입는 것도 저희는 학교 내에서 금지시켜서 학교 분위기는 어때요? 학교 분위기는 일단 엄청 평화로워요. 일단 애들 자체가 좀 더 유하고 착하다 보니까 많이 편안하고 학교 다니기에는 수월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위기. 고등학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약간 적응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각 나라의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어서 학교에 이제 같은 나라 친구들이 좀 많이 도와준다, 학교 생활을. 그래서 적응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업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되게 외국인을 잘 받아주려고도 하고 이해해주려고 해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학기 만에 거의 적응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 새로운 친구가 오면 새로운 친구한테 뭐 학교도 소개시켜주고 막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해서 도와주려는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은 느는 것 같나요? 네, 저는 많이 늘었어요. 그룹과제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또 애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다가와줘서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학을 처음 오면 영어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영어 하는 거 자체의 두려움을 가지고 영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번역기를 써가면서도 말을 걸어주고 갈수록 부담감이 없어져서 영어 실력은 그렇게 느는 것 같아요. 과목들은 어때요? 대표적으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학은 전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선생님들은 되게 약간 질문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유하세요. 약간 시험이 만약에 막 몇 개가 겹친다 하면 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학은 일단 과학 선생님들 모두 유머러스 하시고 또 실험을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애들이 많이 생물학과나 아니면 물리학과 쪽으로 대학을 가려고도 해요. 거기서 이제 즐거움을 느껴서. 화학도 있어. 화학 랩도 있거든. 이제 카톨릭 학교다 보니까 종교를 들어야 되는데 종교는 이제 학년마다 하나씩 꼭 필요하고 90학년 때는 이제 카톨릭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고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배워요. 뭐 힌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카톨릭 외의 종교를 배우는 게 11학년이고 그리고 12학년 때는 크리스천을 더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배우는 편이에요. 영어는 일단 90까지는 그냥 베이스 영어를 일단 배우고요. 그중에서 10학년은 글쓰기 위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이대 애들이 보통 OSSLT라는 온타리오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원주민 이슈 때문에 11학년 영어는 원주민을 배우면서 또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 동안 쓰고 읽고 말하고 하면서 또 그 학년에 맞게끔 책을 읽는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12학년 때는 셰익스피어를 꼭 읽거든요. 12학년 때는 아무래도 대학 아니면 컬리지를 목표로 듣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술은 저희 학교가 현재 2가지밖에 없어요. 포토 수업이랑 지금 비주얼 아트 수업 2개가 있는데 그래서 미술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저희 학교에 유리하진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인데 저희가 30크레딧 중에 뭐 아트 종류에서 이제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음악 쪽으로 대학 가는 학생이 아니라면 미술 수업은 거의 안 듣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악기가 있어서 그냥 점수 따는 용어로 많이 듣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중학교 때부터 악기를 배우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많이 듣는 거. 잠깐만 진짜 근데 잠깐만. 이거 말고 사실 다른 과목 있기는 해. 잠깐만, 진짜. 그 쿠크 그 뭐라 그러지? 아, 푸드앤컬처라고 그것도 얘기해요. 조리실이 있어서 그런 수업도 있긴 한데 미술. 카톨릭 학교다 보니까 필리핀 비율이 다른 일반 공립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그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필리핀 애들 자체가 케이팝을 되게 좋아해요. 먼저 막 다가와서 Do you know BTS도 하고 막 아이브나 뭐 되게 뉴진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K-팝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K-팝 클럽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이라면 이게 오히려 장점인 부분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국제고 같은. 그리고 공립도 일반 공립이 있고 카톨릭 공립이 있고. 유학생으로서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립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지에 맞게 배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영어 형상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학교다운 학교를 다닐 수 있지. 그렇죠. 그 백인들도 좀 더 많은 편이고 그냥 공립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다? 공립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 공립에서도 딥하게? 응. 예를 들면? 일반 공립이랑 카톨릭 공립. 아 그런 거 일단은
일반 공립도 예술 공립도 있고 일반 공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나 일반고의 차이도 있는데 예고는 아무래도 예술하는 애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 수업이 중점적으로 훨씬 더 많아.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같은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 수업 같은 것도 있다고 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 약간 확실히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예술 고등학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근데 뭐 일반 고등학교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카톨릭은 1년에 한 번씩 종교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그런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공립은 카톨릭보다 인종차별이 조금 있기는 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옮긴 거거든. 나 원래 일반 공립에 다녔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나를 이제 따시킨 거야. 그래서 카톨릭으로 옮겼어. 근데 카톨릭 오니까 진짜 확실히 애들이 좀 더 순하긴 하더라. 맞아. 카톨릭 공립 자체가 일단은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나 분위기도 되게 좋은 것 같지. 학교 애들도 되게 착하고. 근데도 사람에 따라서 불필요한 종교도 듣고 그치 뭐 약간 교복도 입고 교복 규정도 너무 나 엄격하고. 교복이 있어. 맞아. 카톨릭에는 그치. 근데 왜 우리 반말을 하는 걸까? 아니, 국제고는 일단 유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라 애들끼리 다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막 급상승하거나 막 엄청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현재 학업보다는 뭐 어느 대학을 보낼 건지에 중점을 둬서 학교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뭔가 국제고는 어떻게 보면 학원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학을 보내주는 학원? 그렇게 막 캐나다 라이프를 즐긴다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줄 만한 팁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출국하기 전에 공부들 하고 왔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회화 공부를 하고 왔어요. 가게에서 어떻게 주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외국 친구들과 어떤 주제로 스몰 토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왔어요. 저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출국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공부를 할 것 같고 어떤 공부를 하고 오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영어를 더 많이 하라고 추천하고 싶고 또 여기는 IELTS가 필요해서 IELTS 공부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이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 분위기. 그냥 네, 공부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는 주로 약간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다 같이 하는 편인가요? 왜냐면 한국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한국만큼 스터디 카페라는 게 대중화가 안 돼 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죠. 그래서 도서관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오면 친구들 만남의 광장?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학교 기준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무료로 과외도 해주고 선생님들이 과외도 따로 과외라기보다는 뭐 방과 후 네,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많아서 규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들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영어도 느는데도 많이 도움되고. 그리고 이제 OSSLT라고 아까 말했듯이 꼭 통과를 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학교에서는 따로 8번인가 과외를 해줘서 그것만 들으면 다들 거의 통과는 하는 것 같아요. OSSLT 만약에 페일을 해도 수업을 들으면 커버가 된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시험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근데 작년인가 이번 연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2번 보고 2번 다 페일을 하면은 OSSLT 대체 수업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에서 패스를 하면 그 시험 본 걸로 인정을 해줘요. 사실 2번을 굳이 페일하지 않아도 첫 번째 페일했을 때 약간 선택지가 있어요. 재시험을 칠 거냐 아니면 이제 수업을 들을 거냐 해서 이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 페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모르는 문제나 아니면 모르는 문장, 뭐 단어 이런 것도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물어보면 더 좋아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통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면 갖고 있는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의 현실은 어때요? 유학을 오면은 무조건 그 나라의 음식들만 먹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저는 진짜 한국 음식만 매일매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학이라는 게 누구나 하이틴이라는 감성을 바라고 오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 약간 뭐 드라마 같은 한국 드라마 봐도 약간 한국 드라마와 진짜 약간 그 현실은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하이틴과는 다르다. 뭔가 캐나다 드라마에서 보는 캐나다 라이프의 그런 베이스적인 거는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막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조금 다르죠. 약간 환상 같은. 유학을 오려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오게 된다면 목표를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없으면 일단 언어에서도 막히고 이제 문화에서도 막히다 보니까 의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더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랑 돈만 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하고 싶은 거 생각해놓고 그게 정확하다면 자기한테 그때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꼭 정확한 과목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쪽으로 가고 싶다 네. 정도는 생각해오는 게 좋다. 저는 여기 와서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그걸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부모님께 얘기도 못 꺼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유학을 17살 때 왔어요. 근데 오고 나서도 느낀 건데 왜 이렇게 빨리 못 왔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흔치 않은 기회고 부모님도 다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성적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낮거나 해서 망설여진다면 그런 거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말을 꺼내서 대화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걸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유학을 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다. 네. 더 할 말 없나요? 파이팅 하시길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